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1926년 또는 1928년 장제스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의 1차 국벌이 1926년, 그 다음에 2차 국벌인 1928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26년 7월에 국민당의 국민혁명군의 총사령관인 장제스는 8개군의 15만 병력으로 북벌을 시작을 합니다. 북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왜 했냐면은 1911년에 중국에서는 그 순원이 주도한 신의 혁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중국의 그 청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중국의 이제 공화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1911년에 신의 혁명 후에 지지부진하던 전제제, 그 다음에 군주제, 봉건제 이런 제도를 타도하기 위해서 장제스의 국민당군이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여서 중국의 군벌들을 타도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말하게 됩니다. 장제스가 이제 일어난 곳이 이제 중국의 맨 남쪽에 그 광저우 이쪽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북쪽으로 쳐들어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수도인 북경, 베이징, 이 북경에는 이제 북양군벌 또는 이제 북양 정권이 이제 있었죠. 이거를 몰아내고 국민당의 국민정부가 중국을 다시 재통일하게 된 것이 1926년에 1차 국벌, 1928년에 2차 국벌로 해서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1924년, 이거 북벌하기 2년 전에 순원의 국민당은 1차 국공합작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1925년에 이제 순원이 죽기 전에 1년 전에 이제 국공합작, 1924 국공합작을 하고 1925년에 순원이 죽고 1926년에 이제 장제스가 이제 북벌을 한 거죠. 그래서 1924년에 순원의 국민당이 1차 국공합작으로 인해서 공산당원들을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가입을 시키고 모든 혁명 역량을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이런 반군벌 이런 거에 맞추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광저우에 황푸군관학교를 창설을 하고 국민혁명군을 조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1925년에 순원이 사망을 하자 장제스가 국민당의 실권을 잡고 광동성과 광시성에서 출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제스는 북양군벌의 두 파벌을 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북양군벌 두 파벌은 이제 지게파, 지게군벌, 그 다음에 이제 봉천군벌은 이제 유명한 짱조린이 이제 최고 지도자였고, 지게군벌에는 이제 우페이프하고 순참팡이 이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1926년 7월에 국민혁명군의 총사령관 장제스는 8개군 15만 병력으로 북벌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동 병력은 이 중에 한 반 정도인 6만 5천 명이 되겠습니다. 당시 북양정부의 베이징은 봉천파인 짱조린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양자강 일대는 지게파인 오페부, 그러니까 우페이프죠. 와 순참팡이 점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당군은 부패하고 무능한 북양군벌군을 무찌르고 계속 북쪽으로 북상을 해서 호남성, 한안성이죠. 호남성의 장사, 한양, 항구, 우한, 다 양자강변에 있는 도시죠. 우한이. 그다음에 난창, 강서성, 그 다음에 복주를 점령을 하고 지게군벌의 오페부를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북벌 중에 계속 민중의 호응을 얻은 국민혁명군은 그 병력이 초기에 출동한 6만 5천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국민당의 규모가 커지자 우한에서 왕징웨이라는 사람이 장제스에 반대하는 세력을 긁어 모아서 공산당도 모아서 별도의 우한 국민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당 정부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게 되겠죠. 장제스의 정부하고 우한에 있는 왕징웨이의 국민당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1927년에 장제스는 북벌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북벌을 계속하면서 난창 국민정부, 이게 이제 난창 국민정부를 수립하죠. 난창이 이제 남경이죠. 남경의 국민정부,
이게 이제 장제스의 국민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한 국민정부에 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혁명군은 항저우를 점령을 하고 양자강에 있는 그 항저우를 점령을 하고 순창팡의 본거지인 난징을 점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경을 점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그 양자강 유역을 점령을 한 거죠. 북상을 해서 쪼우언라이 그 중국 공산당의 2인자죠. 쪼우언라이 지도를 받는 상하이 노동자들이 무장 봉기를 해서 상하이를 점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1927년 4월 12일 날 장제스는 쿠데타를 결행을 하고 바이충시의 병력을 동원을 해서 상하이의 노동자 공산당을 무차별 학살을 하게 되겠습니다. 1927년인 거죠. 광저우에서도 비슷한 게 공산당을 학살을 하자 우한 정부가 왕징웨이 우한 정부가 장제스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립니다. 장제스는 국민당의 원로인 후한민 오치휘와 함께 난징 국민정부를 남경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제스는 경제력이 막강한 상하이와 광동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제력이 막강한 도시를 장악을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우위를 차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자 우한 정부에 있던 왕징웨이는 경제력이 약한 우한에서 경제 교류가 단절이 되고 경제 위기를 맞게 되겠습니다. 우한 정부는 국민당 정부는 반공으로 돌아서고 국공합작이 깨지고 중국의 공산당은 무장봉기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북벌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자 서쪽 북쪽에 있는 서북군벌인 펑유상이 국민당에 가입을 해서 이 국민당군이 하난으로 진격을 해서 낙양을 점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낙양은 이제 장안 근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북쪽으로 이제 쳐들어가죠. 이 낙양은 이제 일단은 이제 황하강까지 이제 진격을 한 거죠. 서북군벌인 펑이상이 도와줘서 그다음에 장안 장안 전투에서 국민혁명군의 양우청, 리우청 해서 이 후라는 게 이제 호랑이란 뜻입니다. 이 양우청, 리우청의 국민당군의 1만 명의 군사가 길이 14km의 아주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철벽 같은 성벽의 장안성 안에서 직계군벌의 그 우페이프, 아까 오페부죠. 우페이프의 부하인 류전화의 지계군벌군 7만 명의 포위 공격을 7개월 동안이나 이 국민당군이 장안성 안에서 버티게 되겠습니다. 서북군벌인 펑유상이 낙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시안으로 진격을 해서 이 국민혁명군, 포위된 국민혁명군 1만 명을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1928년 1월에 일시로 이제 하야를 했던 장제스가 다시 국민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 복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928년 4월달에 4개의 집단군 총 70만 명, 처음에는 이제 6만 5천 명을 동원을 해서 1차 북벌 1926년에 봉헌을 해서 그 군사가 이제 북벌을 하면서 민중의 호응을 받아서 20만 명까지 늘어났지만은 1928년에 이제 2차 북벌 때는 이미 그 세력이 너무 커진 장제스의 70만 명이 이제 동원을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북벌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 집단군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이제 1군에는 이제 장제스, 2군에는 그 서북군벌인 펑유장, 3군에는 이제 옌시산, 4군에는 이제 리중런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리중런은 이제 중화민국이 이제 1949년에 이제 멸망할 때, 중국 공산당이 멸망할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총통 대행을 했던 사람인데, 아무튼 장제스하고는 이제 안 좋게 이제 끝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옌시산, 3군에 있는 옌시산은 3군에 이제 총사령관을 맡는 거죠. 북양 정권에 있던 봉천군벌인 장조린과 지계군벌인 우페이프, 그다음에 이제 순창팡, 그다음에 이제 장종창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장제스의 군대가 세력이 너무 커 7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전의를 상실하고 모든 전선에서 이제 북양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는 거죠. 장제스가 승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28년 5월달에 장조린이 이제 북양을
봉천군벌인 장조린이 장제스에게 이제 정전을 제의를 하고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 이제 철수를 하겠다, 북경에서 철수를 해서 만주로 가겠다 해서 이제 장조린이 봉천군이 만주로 철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철수를 한 시작을 하자마자 6월달에 봉천군벌의 수장인 장조린이 기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돼. 이 기차 사고는 이제 일본의 관동군이 조작한 건데, 이 사고로 인해서 북양군벌의 봉천군벌의 수장인 장조린이 사망을 하자 이제 봉천군벌이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장조린의 아들인 장쇠량이가 이제 북양 봉천군벌의 수장이 되지만은 어떻든 이런 사고로 인해서 북벌을 하는 국민당군이 베이징에 무혈로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하고 가까운 해안가에 이제 텐진을 국민당이 다 점령을 하게 됐어요. 6월 달에 이미 장제스의 국민당군이 이제 베이징, 그 다음에 텐진 해서 이제 황하강 유역의 모든 북쪽의 중원을 다 이제 다 통일을 하게 된 거죠. 봉천군벌의 이제 계승자인 장조린의 아들인 장쇠량은 동북 변방 총사령관에 임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스가 임명을 한 거죠. 동북 변방 총사령관을 해라. 그쪽은 네가 통치를 해라 하고, 장제스는 외형적으로는 중국을 이제 재통일을 이루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군벌들의 불안정한 연합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봉천군벌이 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벌이 성공한 후에 장제스는 이제 서북군벌, 그러니까 봉천군벌 말고 이제 장제스 국민당을 도왔던 서북군벌의 펑위샹을 제거를 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세력을 모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